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 시간으로 26일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 탄도미사일을 23차례나 발사를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만 6차례 발사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 찬송표를 독려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의 침묵을 북한은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해도 괜찮다, 이런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금 소치 같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 대북 제재안의 표결 결과는 15개 이사국 중에서 13개 나라의 몰표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 논의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화성 15형 ICBM 도발 후에 통과됐던 제재 결의 제2397호의 트리거 조항, 그러니까 방아쇠 조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리거 조항이란 게 뭐냐면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료 수출 추가 제한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 내용을 말합니다. 이건 안보리 상임 이사국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추가 제재가 가능하지만 이 중국과 러시아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한 약속마저 어긴 겁니다. 이로써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에 매번 만장일치로 채택됐던 이 대북 제재 결의안, 이때까지 11번을 했었는데 16년 만에 처음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대북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 45분짜리 연설을 통해서 대중국 외교 전략 기조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공격적 반응은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표결 직후에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필연적으로 한반도 상황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말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장 대사는 이어서 만약 누군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동북아시아부터 한반도까지 전쟁의 불길을 퍼뜨려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결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 대사는 이와 함께 어떤 사람은 한반도 이웃인 중국의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장 대사는 또 미국이 관련국과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 나라의 협의체인 쿼드, 미국, 영국, 호주 3개 나라 협의체인 오커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또한 영내 새로운 군사 블록을 만들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이들의 의도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방문에서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면서 중국을 두둔했습니다. 자, 이 중국과 러시아 대사의 연이은 발언에 대해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 일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북 제재하고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역시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한반도 전쟁 관련 발언입니다. 특히 이 대목은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본심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진 중국 대사는 최근의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불길을 운운하면서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장진 대사의 이런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70년 전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니까 압도적 물량으로 직접 참전했죠. 그래서 북한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로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릴 때 중국은 오히려 침략 당사자인 북한을 도왔던 겁니다. 그렇게 한국이 역사적 짐을 지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 또다시 전쟁을 언급하면서 참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것은 이 한국인 입장에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까지 앞둔 상황에서 중국이 스스로 약속마저 어기면서 대북 제재를 막았었다는 것은 북한더러 우리가 방패의 마귀가 되어줄 테니까 마음껏 도발하고 개발하면서 힘을 키워라, 이렇게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이런 중국을 이웃나라라고 설린의 대상으로 여긴다 그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국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북한을 보호하고 오히려 미국 탓을 할 생각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전술핵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북한의 핵실험에도 중국은 북한을 두둔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그런 북한을 두둔하고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중국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공적이 되면서 중국을 향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디커플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북한 옹호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외길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렇게도 한편이 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옹호하고 핵실험마저도 방조한다면, 그러면서 한반도 위기시에 참전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다면 한국은 그런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중국을 우대하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단어에 현혹돼 가지고 중국과 설린 관계를 추구해 왔었다 할지라도 중국의 그런 태도는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또 다른 적국으로 여겨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중국이 서해상에서 사실상 영해를 무리하게 확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 역시 한국군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중국 정부가 자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부결에 대한 이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내용까지 뒤집는 중국과 러시아 행태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적극 옹호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이 고착 단계에 접어드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남용해서 계속 북한을 두둔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유엔은 존재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확대 개편하고 거부권 남용을 막는 개혁을 하지 않는 한 이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러시아의 도발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해 결국 유엔이 아닌 다른 조직이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는 자유민주주의 동맹 구축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더욱 절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의 삼각동맹 구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3자 동맹체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가 무산된 바로 그 다음 날인 27일이죠.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억지를 위한 한미, 미일 간 군사훈련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진우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공동성명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무산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한미일 3개국 공동성명은 사실상
중국이 안보리 해서 미국이 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퍼뜨려 하면 결단에 나설 것이라 그러면서 군사 대응을 시사한 것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이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미일 군사협력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체로의 발전에 가장 우려를 나타내었고, 특히 이들 3국의 공동군사훈련 추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대북제재의 틀마저 깨려한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공동안보를 위해서라도 합동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역시 중국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달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장관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한미,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런 한미일 3국 간 공조를 위해 만남도 강화됩니다. 당장 6월 3일에는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납니다. 또한 6월 둘째 주에는 한미일 외교부 차관 협의를 준비 중이고, 6월 10일에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 이거 샹그릴라 대화라고 그러는데, 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의 정반대 입장에서 사실상 적국이나 다름없는 행동들을 불사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을 새로운 차원에서 주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강대국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주장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